알면 좋지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처음 국회가 열렸을 때 의원 200여 명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제일 먼저 하늘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만큼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만약 일제 식민지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뒤 6.25가 발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일제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찾은 것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미국은 유엔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깨지고 부서지고 해방 후 남아있는 생산시설마저 파괴되어 나라는 지켰지만 그냥 땅만 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멀지 않아 없어질 운명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를 지켜줄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 국가로 보기에 처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가난하던 없어질 뻔 하였던 나라가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 국민의 노력으로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한 사람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산이 많아서 농토로 쓰기에도 국토가 작은 나라는 농업국가로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미래를 향한 국민의 의무교육과 여러 차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설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가난하였기에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오던 방식을 깨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을 마다 안 했는데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정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이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까지 몸 안에 웅크린 대한민국 정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정신적인 기반이 최우선 과제이었으므로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게 됩니다.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된 이유는 첫째, 조상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물량적 발전에 비하여 정신적 가치관 사이의 조화로운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셋째, 국민의 국가의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민족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넷째, 국민교육의 지표가 불분명하여 학교 교육에서 정신적, 도덕적 교육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시대적 환경적 여건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헌장은 개인, 사회, 국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국민이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근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헌장의 기본 정신은 민족 주체성의 확립, 보수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국가의식, 사회의식에 의해 자신의 농지를 정부에 내놓을 만큼 박정희 대통령을 신뢰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개발과 중공업 육성으로 수출길이 트이고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 중대한 사업을 병행합니다. 이른바 전국토에 살림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무분별한 벌목과 6.25 전쟁으로 불타버린 산림들은 가난한 국민들이 땔감으로 그나마 베어내자 전국 거의 모든 산들은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해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고 가난은 더 가속화되기에 이르자 박정희 대통령은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도 대한민국 정신은 이 국가 사업이 성공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치산 녹화 사업을 두고 지금도 훌륭한 정책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역사도 김대중 정권부터 서서히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역사적 가치가 진보 세력에 의해 소멸된 것입니다. 좌파들은 국가 사업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이로써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새로운 판단을 받을 때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개인과 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민주화인지 좌파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신을 잊게 합니다. 실례로 문재인 정부 때 곳간에 있던 양식을 퍼날라 경제 부양을 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가 폭망한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어울리는 지지층에 너무 많은 힘을 내주어 그로 인해 많은 단체 조합들이 현재 나라 전체 경제를 위협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부는 잘못된 것을 개혁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임기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비겁합니다. 심지어 평화통일이란 말을 앞세워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6.25 전쟁의 원흉인 북한의 눈치까지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책방에 앉아 뭔 책을 읽었는지 문재인은 6.25를 미중전쟁이라고까지 말했으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게 하였던 경제는 어떻습니까? 흙먼지 날리는 포항 앞바다의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포항제철을 건설하여 국민에게 실질적 미래를 설계해준 그런 현실적 설계를 무시하고 실체가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나라 돈을 퍼다 쓰니 이제 남은 것은 비투성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이고 가장 걱정되는 고령화는 바로 코앞에 닥쳐와 더 큰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인구가 부족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간 필요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여러 잘 살기 위한 개혁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꼭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한 개혁으로 변신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일구어낸 선진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서도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더 좋은 혜택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신을 다시 상기시켜 밝은 미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지지율의 목매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신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